대한민국 실전 매매 최고수를 찾는다면 강한 주식은 아름답고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결과로 증명합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 이종복 전문가를 만나세요. 방송으로 증명한 명품 투자 전략. 토마토증권 통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 생방송 가입으로 누리는 명품 혜택과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카테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는 1등 주식 쇼호스트 이윤지입니다.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에는 미국 증시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2시 구간부터는 급락 장세가 나오면서 양대 증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동안의 변동폭이 무려 40포인트가 넘게 변동이 심하게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개월 만에 800선 밑으로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위축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이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짜보시죠.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저는 타임어택 코너의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에서 소통하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연휴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참 마음 졸이면서 시장을 기대하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휴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진짜 먹고 자고만 하면서 네. 예,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마음 편히 더 쉬셔야 될 텐데 또 네. 시장 분위기도 마음 편히 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안 좋죠. 네. 자, 제가 지난주에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때 금요일 날 시장 상황이 좋아졌고 수급이 매수로 돌아섰으니 이번 주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결국엔 전쟁과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테마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내려가는 테마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종목들이 다 일제히 내려갔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이번 주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상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걸릴 것이며 그리고 지수가 800포인트를 깨면서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깨면서 그때 들어온 매수 수급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즌이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가 약상승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의 웬만한 종목들을 다 상승시켜 주는가 싶었었는데 그것이 과연 의도했었던 그림이 더 많은 반대 매매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반대 매매는 이제는 끝이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지수의 가격 방어를 유지할 거야 라는 의미인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마음 졸이면서 봐야 되는 요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졸이는 거 한정된 15분 동안에 조금이나마 좀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님 안녕하세요. 연휴가 길어서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피플바이오입니다. 15% 비중 있으시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장이 안 좋으니 썰렁하네요. 라고 왔는데 네. 피플바이오가 오늘 종가가 6,41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손실 구간이시고요.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의 위치가 600일 차트상에 오늘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는 건 이 가격 구간에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위험한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작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국엔 지수가 반대로 상승해 주느냐 아니면 상승하지 못하느냐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바이오는 지금 평균 단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저점 구간에서 잡으신 거라면 매우 잘 잡으셨던 건 맞아요. 그리고 지수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방어만 되어 준다면 9,65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이 나올지에 대한 거는 저 또한 확실하게 여러분께 조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을 600일 차트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늘려보면 총 상장된 지 735일째입니다. 그런데 735일 중에 오늘이 역사적 신저가란 말이죠. 그러면 역사적 신저가의 가격에서 얼만큼 더 내려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피플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바이오 제약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하나로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갔던 모멘텀 이슈들이 거의 대부분 뭐 비만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 암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한 번쯤은 테마로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로는 손절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끼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다리실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피플바이오 들어가신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반등 가능성 시사하시면서 강력 홀딩 전략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스메이커 프로도님. 방송 기다리다 들어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에브리보시고요. 네. 14,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입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손실 중이시겠죠? 가격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기 전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죠. 그쵸. 로봇 관련주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됐을 때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로봇주들은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10월 5일 날 매도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왜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제가 차트를 찍을 텐데 네. 찍었을 때 14,3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에브리보 차트를 한번 보죠. 오, 네, 14,300원의 비중 20%셨죠? 네. 매도를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자리였을 가능성,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캔들의 모양들이 상당히 요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네요.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은 과거 시점에 이탈했을 때 그리고 돌파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차트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 왔을 때 총 3번이죠. 이때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하신 이후에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자, 여기에서 염두해 봐야 되는 건 저점이 1,675원인데 1,700원으로 가정을 하고 보죠. 1,700원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남고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저라면 더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11월 중순까지는 대주주의 매도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테마로 보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 근데 네. 이 로봇 관련주는 결국에는 네. 큰 덩어리로 묶어서 보자면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라는 덩어리에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거든요.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쵸.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하락하고 있는 있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로봇 관련주 지금까지는 모두 다 매출이 저조하고 적자인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SPG나 특정 몇 개 기업들만 적자를 모면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었다는 게 이슈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이니까 투자하기에 어려워 위험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 다른 테마에 매출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로봇 관련된 테마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에브리봇을 매수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로봇주 중에 에브리봇의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모멘텀조차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그리고 최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포지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600일이 아니라 1200일로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 자, 1200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1675원, 1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을 이탈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곡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1700원, 정말 더 러프하게 본다면 1600원까지만 지켜보시고 네. 이 지켜보시는 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1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해 보실 수 있겠지만 16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그 다음날 시초가에는 꼭 손절하셔야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뼈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손절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정말 지옥으로 빠져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크레바스라는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에 가면은 크레바스라고 정말 끝도 없는 하락하는 바닥이 있어요. 근데 이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면 네. 탈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추세가 꺾여서 하락하기 시작하고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 심리 자체가 이 종목은 보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누가 먼저 파냐. 지능이 높은 순서대로 탈출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에브리보 마찬가지로 해당 가격을 이탈한다면 이 악물고 네. 손절하시되 이탈하지 않는다면 로봇 관련주의 순환매 테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11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좋은 효과, 좋은 날이 오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기다리실 수 있겠죠. 네, 이 에브리봇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로봇 관련 테마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 이외에도 정말 많은 순환매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고요. 거기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더욱 빠르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머큐리 한번 해볼까요? 머큐리요. 네, 머큐리고요. 8,37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15% 있고요. 이거 좀 더 가지고 가도 될지, 이거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아마 손실 구간이시겠죠. 머큐리가 오늘 종가가 7,45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머큐리가 통신 장비 관련주일 거예요. 네, 오랜만에 들려왔네요. 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문제가 됐냐면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를 올렸었지만 문제가 네. 되는 건 600일 상의 전고점 가격이 1,550원을 넘지 못했고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을 최근에 돌파해주긴 했지만 확실하게 안착하고 그 가격 구간에서 횡보하기보다는 뭐가 있었습니까? 추석. 추석이라는 연휴요? 악재 속에서 통신 네. 관련 장비주들이 다 하락을 일제히 했었죠. 하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통신 관련된 것들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5G 그리고 아이폰 15에 6E가 도입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네. 주가가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테마의 이 모멘텀은 한번 단기간에 끝나는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이 높으시고요. 그러면 머큐리는 600이 아니라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현재 걸려있는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에는 6,000원 중반, 네. 6,400원 구간 정도를 이탈하느냐를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최근 기간을 보시면 최근 기간이 뭐였습니까? 바로 추석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추석 악재를 겪을 때 웬만한 주식들이 개별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었고 그 하락하고 나서 추석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이어갔었고 지난주 추석이 끝나고 다시 한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 보시면 해당 종목은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요일에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똑같이 하락했다는 건 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마찬가지로 머큐리는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추석 전에 마지막까지 끌고 갔었던 테마는 통신 관련주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의 순환매가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와 양자 물질 관련주들의 주가가 부각됐었고 거기에 유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방산이나 유가 이런 단기적인 테마의 종목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올라간다면 그 이슈에 대한 수급이 단기간에 2, 3일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수는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지수가 내려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 혹은 테마들의 이슈를 뉴스화시켜서 그 종목들로 수급을 이끌어내어야만
다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800포인트를 깨면서 들어왔던 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지수를 방어하려는 모습이라면 머큐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주봉을 보셔야 하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6,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머큐리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8,370원. 매우 좋지 않은 가격이지만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만 더 1,380원이 고점이 아닙니다. 1,550원까지 돌파를 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1,380원을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겠지만 600일 장기 차트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550원을 넘어가는지까지 우리가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8,370원을 돌파해 주는 그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11월 중순까지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지켜보시면 매우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주가가 재차 반등해주고 돌파를 보여주는지 보시고 너무나 욕심부리시고 수익을 만드시려다가는 되려 화를 입으실 수도 있다는 거 한 가지만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큐리 종목 진단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1분 정도 남겨둬서요. 네. 한 종목만 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드 한번 해볼까요? 소니드 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손실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왔는데 손실이 꽤 되시나요? 오늘 조작 네. 소니드 2,780원. 아, 손실이 좀 크시네요. 상황이고요. 네, 이거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이게 소니드가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안 좋아하실 텐데 역사적 신저가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 신저가고요. 2,695원이 오늘이 아니네요. 지난주였었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역사적 신저가였는데 거기에서 금요일 날 양봉이 나온 거는 모두 다 웬만한 개별주들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오늘 주가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았어야 할 상황인데 충분히 가격이 지켜줬고 거래량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2,695원, 2,60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이악물고 손절. 하지만 2,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150원을 잡아주셨는데 4,150원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지지를 받고 횡보했었던 가격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서 싸움이 일어났었다는 건 이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종목을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4,150원이 박스의 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의 중단이 왔을 때 익절하느냐? 아니죠. 박스권의 상단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의 상단권을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는 끝났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보니까요. 방긋한 하루님께서 전문가님 힘든 장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담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오늘 장을 참 지켜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만 더 지지부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낙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는데 어떤 요소가 가장 조금 심하게 우리 증시를 빠뜨리게 되는 그런 요인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만 빠져요. 그런데 자, 이 살랑살랑 끝에 닿아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네. 조금만 더 내리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데 세력 입장에서는 요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내가 반대 매매 물량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내리고서는 올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가가 너무 높을 때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왜 그쵸. 들어옵니까?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들어오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너무 낮게 내려가면 거기에서는 매수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이 가격은 세일 구간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라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네. 유입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세력들과 물량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뺏기지 않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매수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엔 세력들도 매도가를 막아놓고 그 가격 안에서 나오는 손절 물량들을 받아가야 네. 하는데 이 손절 물량들을 받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주가가 뉴스도 없이 너무 큰 폭으로 껑충 뛰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하락할 때에는 일제히 하락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도 조금 주춤하는 그 찰나에는 세력들도 지수가 아니라 주가를 내리면서 지수가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평균적이고요. 그리고 추석은 정말 큰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만큼은 평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달 여름 휴가 시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까지 집에 놓거나 회사에 놓고 휴가를 떠납니다. 왜? 연락 오는 거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초전도체, 맥신, 양자 물질 관련주가 결국엔 시장의 풍파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러면 8월 달에 거래 대금이 안 붙어야 정상인 시장에 거래 대금이 붙었으면 그런데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도 초전도체가 올라감에 있어서 다른 개별주들이 하락을 보여줬는데 네. 그 하락이 결국에는 하락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추석이라는 악재를 한 번 더 맞으면서 더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하락에 있어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래 조금만 더 긁으면은 반대 매매 나오는데 그 물량 한 번 더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대주주의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까지 주가를 올리면서 그 네. 물량들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산타랠리가 아니라 산타랠리 전에 주가를 한 번 더 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매수 적기입니다. 오히려요. 매수 적기예요. 저점이라고 보시고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시면 돼요. 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 시국에 네.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수가 박살나고 주가가 박살나니까 그 풍파를 못 이겨낼까봐 같이 안 팔았죠. 들어갔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3만 이거 가격은 말씀드리면 네.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4만 원 아래로 이탈할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개별주들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개별주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주가가 빠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상태까지 올라갔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 올라가는 변동폭이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간 종목은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12월 달에 이미 우한에서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됐지만 그 뉴스가 한국에 전파되고 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표현된 것은 1월 15일 정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1월 말이 지나면서부터 2월 달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 6개월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 하락이 결국엔 반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여름 휴가부터 추석까지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면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도 괜찮고 시가총액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저가 구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미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신용 잔고도 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 놨는데 그런 기업들 지금 매수하기 적기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가가 원래 있었던 위치, 7월 달의 위치 기준으로 많이 빠져 있으면 많이도 말고 절반만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매수해도 웬만한 종목 시가총액 5천억, 2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낮아져 있는 기업들은 5천억에서 1조까지 충분히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판단하시고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지수가 내려간다라고 야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이제는 IMF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형님 누님들 IMF 때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으로 남아 있으시니까 주식 시장을 바라보실 때도 어떻게 생각하시냐? IMF 때처럼 내려가면 어떻게?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죠. IMF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겨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었으면 이겨내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대부분 한번 들어보면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증시 자체에 큰 악영향에 끼쳤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너무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현명하게 매수의 적기로 삼아 보신다면 오히려 유용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고 또 토르 기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네. 오늘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 정유 관련된 종목들 다 올랐었잖아요. 네. 이 종목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네. 기업인데 자, 제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 기업이다라는 걸 미리 언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는데 제가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했었던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언제 안내를 했는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물론 오늘 유가 관련주로 올라갔었고 한동훈 테마 자체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한 요인으로 유가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은 전쟁도 미리 예시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왜 그랬냐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날 포착되고 그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으니까 매수를 하는 게 맞았지만 네. 제가 그날 매수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매수를 했냐면 목요일날 2.5%의 비중, 메가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5%의 비중을 실어서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2.5%의 비중만 목요일날 진입을 하고 금요일날 양봉이 떴을 때 나머지 2.5%의 물량을 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날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목요일날 1차 매수했고 그 다음 이번 주 화요일인 오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추가 매수 자리를 안내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악재가 해소됐잖아요. 추석이라는 악재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만약 도지형의 캔들이 나와준다면 네. 지금부터는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메가토르 기법은 저점에서 포착을 하는 방법이죠. 네. 그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흘러내리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빗길에 밀려 내려가듯이 밀려 내려갔으니 지금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만 판단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남은 물량을 분할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양봉이 나왔죠. 그쵸. 지수도 개별 종목들도 모두가 양봉이 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은 물량 다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120일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마지막에 평균 단가가 얼마겠습니까? 바닥 구간이었겠죠. 그런데 매수를 하고 봤더니 주말 사이에 이게 웬걸. 네.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슈가 나와서 결국엔 주가를 20% 이상 끌어올려놨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고 검은색 저항선 위에서 시작해버렸어요. 우리 뭐 합니까?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1차, 2차 매도는 결국에 건너뛰어진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포지션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1차 매도 노란톡방에서도 안내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 토마토에서 안내를 네. 하겠습니다. 1차 매도 내일 시가입니다. 내일 시가 갭이 뜰지 아니면 갭이 하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유가와 방산 관련주들의 지금 현재 추세가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유가 관련주 꽤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내일 갭이 뜰 가능성이 있겠죠. 갭이 떴을 때 심적으로 극동유화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으니
다른 종목들이 갭이 뜬 이후에 주가가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한다면 극동리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는 폭이 내일 파란색 저항선을 뚫는 윗꼬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초가의 갭이 빠지던 올라가던 절반 매도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남은 50% 언제 파란색 저항선에서 2차 매도하시고 그 다음 남은 물량 5,160원을 넘어서 종가를 형성한다면 홀딩 5,160원을 넘어갔는데 5,160원을 이탈해서 종가가 형성된다면 남은 물량 전량 수익으로 익절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이미 잡은 가격 기준으로 5,160원이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40%가 넘는 수익을 단 이틀 만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수익 빨리 봤으면 털고 나와야겠죠. 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유가, 방산, 그리고 금 관련된 엘컴텍까지 네, 맞아요. 해당 종목들은 단기간에 단기성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엄청 강력한 테마를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면 그쵸. 지금 초전도체와 양자물질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여러 번 우려먹었기 때문에 사골이 뼈가 네. 고와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테마가 부각되면서 유가와 방산, 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있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몰려 들어간다면 순식간에 하한가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가장 맞는 상황인 거죠. 정말 신기한 게 이 네. 메가토르 기법이라는 게 지난주에 떴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트에 떴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그런데 오늘 윗꼬리를 아주 살짝 달면서 26% 정도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석유 관련된 종목들, 정유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지금 관련된 종목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종목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매도하시는 포인트는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극동 유아와 같은 종목들 미리 선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선점을 위해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성 화인텍인데요. 네. 이 종목은 조선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조선 관련주도 소폭 상승세를 다 보여줬었죠. 네. 근데 또 보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도 뭐 고유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성 화인텍도 역시나 토르기법 떴다는 거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단 하루도 토르 기법의 종목은 나오질 않았어요. 토르 기법은 상승 추세일 때에 세력들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자리에서 포착이 되잖아요. 주가가 상승 추세여야 하니까. 네. 그런데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토르 기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토르 기법은 한 종목도 나오지 않고 메가토르 기법만 지속적으로 나올랑 말랑하면서 포착이 된 기업 중에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조선 관련주가 왜 유가와 큰 관련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조선 관련주, 기자재 관련주가 올라갈 게 아니라 해운 관련주가 올라가면 올라가야겠죠. 왜? 해운 관련주는 지금부터가 호황입니다. 여름에 파도가 커졌을 때, 파도가 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운업을 하는 입장에서 하고는 싶겠죠. 그런데 운반되는 물건들이 파손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은 이 가을부터 다음 봄까지 파도가 잔잔할 때 운반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해운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시즌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선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 조선 업황 자체가 좋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 중에 28년도까지 이미 수주가 끝나 있고 그 다음 수주를 준비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LNG와 관련된 운반선의 본행제 사업에 287척의 수주를 받았었다라는 거. 그러면 자, 이 기업은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올해 누적 수주가 최초로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면 저 같은 공돌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이냐? 수출
아니면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면 기업 정문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그 이유가 최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이 드디어 해냈다. 박수 짝짝짝. 그게 바로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매출액이 점점 더 신장될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조선업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동성화인텍은 올라갈 길만 남아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배당금이 한 주당 350원? 그게 얼만큼이냐? 시가 배당률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배당금이 10%가 넘어간다? 그런 기업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아예 없다?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하지만 배당금이 3%에서 7% 정도인데 그 기업이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뭡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당락이 걸릴 배당금이 정산되는 날짜가 2달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거 바닥 구간에 있고 거기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배당금 얼마 안 되지만 3% 그럼 3%의 수익을 한 번 더 맛볼 수 있는 이 상황이라면 동성화인텍을 매수 안 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을 가지고 나왔었던 이유 600일 장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한번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상황은 악재가 있었던 구간이죠. 추석이라는 악재가 있었던 구간에 하락을 했는데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가토리 기법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 포착이 됐어요. 추석이 끝나고 수요일 날 장이 열렸을 때 그때 포착이 됐는데 포착된 이후에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운데 왜? 저가에서 잡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저가에서. 목요일 날 저가에서 잡고 보니 금요일 날 갭이 떴어요. 갭이 뜨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줬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시장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조선 업황이 문제가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수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주봉상의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들어지는 종가가 얼마에서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가가 저점을 깨고 있는 기업들이나 지수가 해당 특정 가격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금요일 날에 종가가 나온다면 주봉상에서 음봉이 결국엔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동성화인텍은 주봉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매수한 가격 자체가 너무나 좋은 가격이고 여기에서부터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동성화인텍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그런데 동성화인텍은 가능하지만 조선내화는 불가능한 이유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화인텍은 지금 오늘 주가 얼마입니까? 11,990원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 12,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주의 주봉은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일 매수하셨는데 목요일, 금요일 하락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화인텍은 오늘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가능한 관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 방송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종목으로 매수했는데 수익이 낮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동성화인텍 한번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인 극동내화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일 시초가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12,000원 아랫단에서 잡으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좀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이번 주에는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
반등을 시도할 때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르는 것처럼 이 지금 동성 화인텍도 추가적인 상승폭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6일 CNS인데요. 사실 저는 이 종목 살펴보면서 이 종목은 오늘 왜 올랐을까 사실 싶었거든요. 특히나 20%까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왜 올랐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 종목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원래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 이슈가 있고 그 다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미 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끝일까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끝일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이게 끝일까요?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꽤 붙었는데 네.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 무소식이 이 소식. 그렇죠. 6일 6일 CNS는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일 CNS의 가장 이상적인 매수 자리는 바로 파란색 저항선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5천 얼마죠? 5,030원인데 네. 5,000원을 이탈하고 조금 내려오는 그 가격 구간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상승 추세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미 수익을 맛보고 있지만 신규 진입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수를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마이너스 5% 손절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의 한 가지만 뉴스가 나올 때 매도한다라는 그 포지션만 유지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 더 5%에서 10%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6일 CNS를 가져 나온 겁니다. 물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돼서 이미 50%가 넘는 수익 네. 구간이 왔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면 6일 CNS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상황에서 한 번 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이슈의 자리겠죠. 왜? 공포의 자리이고 네. 윗꼬리가 몸통보다 더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안 좋다라고 설명할 네. 수 있었겠지만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하락하는데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왜? 이유를 물어봐야죠. 이유를 확인해야죠.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엔 뉴스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를 윗꼬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주가를 넘기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6일 CNS 살펴봤는데요. 9월 25일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고 이게 꽤 길어 보이지만 7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실 추석도 껴있었고 개천절도 껴있었는데 5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던 6일 CNS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 한번 흡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니까요. 네. TCC 스틸 들고 오셨네요.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가 물론 차트상으로도 이유가 있겠지만 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압축이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리튬의 가격이 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2차 전지가 시작됐었던 이유, 주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에너지원. 2차 전지의 호황기가 온 것은 결국엔 전기차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죠? 전기차의 매출을 만들어낸 기업은 어디가 가장 큽니까? 테슬라.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를 볼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를 볼 것이냐가 아니라 이거 두 개는 그냥 전기차 그 자체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양은
자율주행이 얼만큼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얼만큼 더 실용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가장 큰 대형 테마로 봤을 때 거기에 나눠지는 섹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섹터들은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그리고 강철, 알루미늄, 티타늄 이 모든 것들이 다 변두리에 있는 섹터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런데 TCC 스틸은 강철과 관련되어 있죠. 강판 관련주인데 여기에서 2차 전지용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는 있지만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결국 2차 전지의 시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를 더 이상 만들지 않더라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후반기 하반기부터는 리사이클링 정책을 통해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재사용하게 될 시장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텐데 그 증가되는 전기차의 공급은 점적으로. 결국에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그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매출액의 증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은 RF세미, 현대공업, WCP 등이 있는데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네. TCC 스틸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1차 상승 파동은 뭐였습니까? 바로 2차 전지의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던 그때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뭐였습니까? 바로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 상승 추세를 같이 함께 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결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차트 위치에서 횡보하는 이 하락과 상승은 에코프로와 같았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 600일 차트가 아니라 120일 차트로 보여드리죠. 네. 지난주 수요일 언제입니까? 추석이 끝난 이후 네. 수요일 날 양봉형 도지 형태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웬만한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할 때 갭까지 뛰어가면서 네. 양봉을 만들었다. 오. 그런데 여기에서 금요일 날 웬만한 기업들이 다 상승을 보여줄 때 오히려 상승폭이 그쵸. 줄어들었다. 네. 그런데 거기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 그런데 오늘 지수가 하락한 이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뭐였냐면 위험해서예요. 왜? 금요일 날 상승했지만 토르 기법 자체는 다음 주 화요일 오늘 장이 시작될 때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종가 베팅 종목으로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음봉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TCC 스틸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온 건 뭐다? 매수세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매도 행렬이 없었다. 그런데 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세력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췄다. 왜? 지수와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왜 지난주에는 올려놨을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의구심이 네. 드는 겁니다. 이 가격은 너무 낮으니까 일단 올려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우리만 살짝 올라가자. 그러다가 시장에서 관심 받을 것 같으니까 지수랑 똑같이 주가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언제처럼? 이때처럼. TCC 스틸은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려고 눈만 부릅키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우리가 오늘의 가격 57,200원입니다. 네.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을 때보다 할인된 가격 약 5%나 할인된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1차 매도가는 8% 구간이 되겠죠. 토리기법은 3%의 수익을 1차 매도가로 잡지만 이런 경우라면 8%를 1차 매도가로 잡고 TCC 스틸을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네. 종목 TCC 스틸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차트상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120일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20일 차트상에서는 주가가 내려오다가 오늘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진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메가토르 기법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네. 저점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1차 5%, 2차 검은색 저항선, 3차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시고 그 시나리오대로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두 가지 언박싱 종목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노란톡방에서 방긋한 하루님께서 오늘 같은 날 참 안 힘든 분 없죠. 이렇게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 보내신 많은 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시장 상황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부터 보유 중인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신 만큼 보다 받아가시는 상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은 조금 더 기분 좋은 계좌의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